왕자에 난 후폭풍, 위장당원 발언 논란까지. 자, 지난 연휴에요. 이 윤석열 후보 이 손바닥에 새겼던 왕자에 대한 이 후폭풍 계속됐습니다. 이 주요 후보들, 경쟁 후보들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를 했는데요. 자, 김원미 기자.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부산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사진 하나가 전 딱 눈에 띄어요. 바로 지금 나오는 저 사진인데 손바닥을 딱 벌리고 만세를 부른 듯한 이런 모습인데 손바닥이 깨끗해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 사실 지난 3차, 4차, 5차 토론회 때 이 손바닥에 크게 왕자가 쓰여져 있어서 무속신앙 얘기까지 정말 나오면서 이 주말 동안 그리고 대체 공휴일 3일 연휴 내내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부산을 방문한 이 자리에서 이런 논란을 오히려 의식한 것처럼 마치 손바닥을 펴서 깨끗한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아, 보십시오. 이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네, 거요. 이제 아마도 그래서 일부러 더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실 연휴 내내 이 왕자가 적힌 손바닥이 논란이 됐었던 건 사실 이 캠프의 해명에도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체 캠프에서 뭐라고 처음에 해명을 했었기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건지 캠프의 해명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윤석열 후보가 그 주변에 사시는 그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기운 내라고 이렇게 적어준 걸 그거를 선거에 나온 후보가 그거를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현장에서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일부에서는 주술적인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정말 무슨 전문적인 그쪽 계통의 사람이 적어줬다든지 아니면 그런 의미로 적었다면 이 까만 매직으로는 안 쓰잖아요. 이거저거 다 떠나서 윤석열 후보는 손 안 씻으세요? 손요?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손가락 얘기는 제가 해명을 해드릴게요.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온통 질문이 그 왕자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주술적인 의미면 누가 유성 까만 펜으로 쓰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질문이 거듭되니까 그 와중에 이제 그만하자는 의미로 제가 농담 삼아 툭 던진 거거든요. 제가 윤석열 후보 손 닦는 걸 유심히 따라다니면서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세정제로 닦아도 닦이는 세정제가 있고 그 종류별로 좀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처음에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만 좀 위주로 씻어서 그렇다라고 이 얘기를 했다가 그럼 이거 위생의 문제 아니냐. 왜 이 코시국에 손을 제대로 안 씻냐. 라는 비판으로 또 이게 번지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내놓은 얘기가 유성으로 쓰면 세정제로 지워도 잘 안 지워질 수가 있다. 내가 이 손가락만 씻었다는 건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이었다라면서 좀 말을 번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여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데 이 반우스갯소리로 이슈 메이킹 하나는 참 잘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슈 메이킹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메시지를 좀 관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 이 캠프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캠프 내에서 나오는 이 해명에 대한 번복 관련해서 메시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침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지영 기자,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정치권 밖에서도 또 비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 진중권 전 교수가 비판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주술적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진 전 교수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SNS에 주술 논쟁에 빠진 국민의힘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도 왕국에서는 주술을 금했습니다. 정치가 장난인가? 그렇게 절실하면 각 캠프에서 아예 돼지 머리를 상에 올리고 대권기원 고사를 지내든지라고 굉장히 조롱성 비판을 내놓은 건데요. 또 진정 교수뿐만 아니라 전욕 전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에는 이 캠프의 대응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 판에 왕자라니 속이 터진다라면서 가십거리로 끝날 사건을 캠프가 천황급으로 키우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서 이 캠프의 대응에 더 문제가 크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가십거리로 끝날 일을 캠프에서 더 크게 더 키우는 것 같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옵니다. 윤 의원님, 이 선거할 때 보면 물론 이제 후보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 캠프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잖아요. 이번
논란을 대하는 윤석열 캠프의 이런 대응 능력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캠프의 주변의 참모들이 잘못이다. 전 그것도 이게 물타기고 이건 초점을 흐리는 것 같아요. 윤 후보 본인이 한마디 하면 간단한 문제이고요. 오늘 저녁에 아마 마지막 토론회가 있을 텐데 네. 거기에서도 아마 이 문제 또 엄청나게 다뤄지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뭐 미리 녹화하고 나중에 밤 늦은 시간에 이제 방송된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윤 후보 본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걸로 그냥 명쾌하게 끝날 것 같고요. 전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어찌됐든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에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온 해프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5차 토론회였던 걸로 저는 알아요. 8명의 후보가 같이 나섰죠. 그 토론회 지금 우리 유권자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또는 비판하시는 반대 쪽에 있는 분들도 그 토론회에서 무슨 내용이 다뤄졌는지 기억하는 분들 혹시 한 번이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국민의힘에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지금 지지율 1위 후보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견중만 올리고 이미지만 그냥 끌고 나가는 이런 식의 선거운동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권 교체론 하나만을 믿고 국민의힘이 계속 더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나 본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요 아마 언제 상황이 뒤바뀌어 버릴지 모른다 이런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임금왕자 하나 가지고 저게 주술이다 아니다 그다음에 옆에 뭐 캠프에서 보좌진들이 뭐 대응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건 그야말로 변죽을 올리는 겁니다. 윤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유권자들에게 설득하고 철학을 밝히고 이거에 더 주력을 해야지 임금왕자 저거 뭐 옆에서 누가 써줬는지 뭐 무당 뭐 저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였나요? 상대 쪽에 뭐 무당층의 뭐 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무당층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농담까지도 가버리던데 이런 식의 정치 정말 정치가 저는 수준이 떨어지는 걸로 얘기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 후보 본인이 이건 명쾌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TV 토론회에서 정책 그리고 후보에 대한 자질에 대한 검증은 온데간데 없고 이 손바닥 위에 쓰인 왕자만 남았다라는 그런 비판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석 기자, 이 왕자 말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또 발언 때문에 또 비판을 받는 게 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에 위장 당원이 많다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예비후보 어떤 발언이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는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해서 정권 교체한다고만 해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것도 못하면 우리는 이제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당 안에 막 경선 과정에 여러 가지 뭐 내부 총질도 있고 또 민주당의 개입도 있고. 예, 윤석열 예비후보 지난 4개월간 국민의힘 당원 수가 26만 명대로 급증했다. 26만 명이 더 넘쳐났다 이러면서요. 국민의힘의 마수가 뻗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위장 당원들의 가입이 늘어났다면서 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린 겁니다. 네. 위장 당원은 경선에서 결국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고 결국 본선에 가서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에 대해서 유승민 예비후보, 윤석열 예비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예비후보의 발언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윤석열 후보가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고 했는데. 예, 저도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을 위장 당원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분들이 굉장히 좀 언짢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후보께서 위장 당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좀 증거를 내놓든지 아니면 뭐 그 근거 없이 한 말이라면 우리 당원들께 깨끗하게 사과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 가입자 수 중에서는 2030 세대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유승민 예비후보는 2030 당원이 위장 당원이냐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홍준표 캠프에서도 이 발언은 명백한 당원 모독이다. 당 차원의 엄중한 경고를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기자, 이런 발언 때문에 이제 비판이 막 쏟아지면 윤석열 후보, 난 그런 뜻이 또 아니다, 뭐 이런 해명 내놓지 않겠어요? 네, 분명히 내놨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 어떻게든 발언의 의도를 왜곡하면서 공격해서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분들에게 유감이다. 이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조직적으로 우리 당 경선에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는 얘기가 들어온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위장 당원 의혹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윤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경각심을 갖고 똘똘 뭉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라면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김원미 기자, 네. 이 위장 당원 발언. 자, 이 발언이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거는 뭐 그냥 쉽게 넘길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국민의힘 지도부 상당히 좀 고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 고심도 크고 어떻게 보면 좀 당황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위장 당원 논란에 대해서 이 지도부는 역선택을 주장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위장으로 가입했을 가능성 거의 없다. 설령 있다고 해도 뭐 유의미하게 이 볼 정도가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의 얘기에 따르면 이 대선 예비 후보들의 이 경선 운동이랑 관련해서 도움이 되라고 이 모든 캠프에 이 최근 이 당원 가입 통계 데이터를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2030의 당원 가입이 늘었다고 한다면 이 캠프 입장에서 전략을 짤 때 2030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을 짤 수도 있고 뭐 중도층 가입이 늘었다고 하면 이 중도층을 좀 더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짜라라는 취지에서 이 모든 후보 캠프한테 이 데이터를 보내줬다라는 건데 네. 아마도 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데이터 분석을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얘기인 건데요. 네. 이 당원 가입 추이를 보게 되면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뭐 대거 이 당원 가입이 좀 느는 추이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오프라인 가입이면은 뭐 서류로 해갖고 뭐 대거 밀어 넣어서 위장으로 많이 당원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만 온라인 당원 가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서 본인이 직접 이 위장 가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민주당 선거인단에 가입을 해서 이 본인이 이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기도 했었던 그런 지도부가 있죠. 이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인데 그렇죠. 김재원 최고위원마저도 사실 이준석 대표랑 입장을 좀 같이 하는 입장입니다. 이 민주당이랑 다르게 우리는 당원 가입 절차가 좀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 민주당은 이 클릭 한 번이면 되지만 뭐 주민번호도 넣고 뭐 뭣도 해야 되고 이 요구하는 정보가 많아서 단순하게 역선택을 주장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가입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당원 가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또 발언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소 의원님. 자, 이 윤 후보가요. 이 말은 내가 얘기한 위장 당원이란 말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당원 입장에서 이 당을 이루는 근간은 당원들 아니겠습니까? 당원 입장에서 들으면 글쎄요, 좀 불쾌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기분 나쁘겠죠. 특히 최근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등장한 이후에 한 26만 명 정도 이렇게 늘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원들이 들으면은 나보고 지금 하는 얘기인가? 그렇죠. 별로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당원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좀 모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 본다면 이 국민의힘의 성과 자체를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준석 체제가 등장하면서 2030을 중심으로 한 젊은 당원들이 많이 늘었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 역동성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으로 그동안의 미디어에서 주목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저 말대로라면은 오히려 그런 이 당 지도부의 성과 자체가 좀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측면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그 정보를 받는 채널이 상당히 잘못돼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이제 당 지도부가 후보들한테 쭉 줬다는 당원 가입의 데이터를 윤 후보가 해석을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윤석열 후보의 그 말을 보면 마술을 뻗치고 있다. 위장가입 당원이 엄청 늘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맥락은 누군가 윤석열 후보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의 정보를 윤석열 후보한테 계속 준 겁니다. 누군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거 많이 늘긴 늘었는데 그중에 위장당원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단순한 경각심 정도만 가지고는 저런 워딩이 나오기가 힘들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의 구성이 이게 너무 이 강성 이 보수 쪽 인사들 이런 인사들이 좀 정보를 좀 많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제가 보기엔 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 해명대로 이것이 그냥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똘똘 뭉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위장당원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미디어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당원들이나 당 지도부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이른바 뭐 정치적인 근육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방식의 그동안에 계속된 이 실수가 이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도 보면 계속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하고 본뜻은 그게 아닌데 또 해명하는 이런 식의 계속 반복돼 왔단 말이죠. 이번 위장당원권도 그랑 비슷한 그런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윤 후보 자체의 인식에도 좀 문제가 있고 저는 그 안에 이 캠프 안에서의 그 정보를 주는 채널 이것에 대한 어떤 좀 게이트키핑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왕자에 대한 이 해명 관련해서 번복되는 논란들, 캠프 논란들 짚어봤는데 이 부분도 그럼 캠프의 역할과 또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하나 터졌을 때 아니면은 뭐 어떤 사안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평가의 잣대인데 이번 왕자 논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대변인이나 그 방송에 나와서 윤 후보 측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해명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해명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그냥 시각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캠프 자체가 그만큼 체계화돼 있지가 못하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외부적인 이 소통, 이 스피커들이 얘기를 할 때는 조금씩 이 어법은 다를 수가 있지만 일관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다 달랐고 그걸 뭐 유성팬 지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도 다 달랐고 나중에 윤석열 후보와도 또 해명이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의 문제가 이제 근본적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캠프가 역량 있는 캠프라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좀 방어해 가면서 갈 수 있는데 현재 어떤 문제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윤 후보 캠프에서의 그 위기 대응 이런 부분을 보면은 여전히 뭔가 좀 체계화가 안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른바 제로 베이스에서의 재점검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소통에서의 창구, 이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들으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어떤 상호 크로스 체크가 되는 속에서의 의사결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좀 쇄신 보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선거 과정에서 이 캠프 역량에 대한 상당히 중요성, 특히나 무엇보다 이 후보 본인의 이 발언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윤지영 기자, 네.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된 게 지금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고 홍준표 후보도 지금 논란이 되더라고요. 무슨 발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지난 3일 부산 지역 당원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발언인데요. 이 홍준표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경쟁자들 일부가 자신을 막 물어뜯고 공격하는 걸 보고 참 속이 뒤집힌다라면서 하태경 의원
겨냥해서요. 그때 우리 당을 쪼개고 나가고 우리 당을 해체하라고 하던 사람이 지금 와서 저렇게 하는 것에 속이 터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속이 답답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쥐업할 수도 없고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하태경 후보 이 관련 발언이 담긴 영상과 녹취 파일까지 공개를 하면서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막말 본색은 여전하다. 어떻게 같은 당 경쟁 후보를 두고 저렇게 막말을 할 수 있나. 사과하라라고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여기 홍준표 캠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하태경 후보 혼자서 발끈하고 있다면서 막말이라고 해석하는 건 자유지만 사과할 생각은 없다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이 말씀 앞서서 드린 것처럼 오늘 2차 컷오프 전 마지막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막말 논란을 두고 이 하태경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하태경 후보를 콕 집어서 한 건 아닌데 왜 하태경 후보가 이렇게 발끈하느냐 뭐 이런 캠프 측의 또 해명이 나왔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오는 8일이죠. 지금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8명인데 딱 절반 끊어서 4명으로 압축하는 컷오프가 있습니다. 이 컷오프를 앞두고 오늘 저녁에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나왔던 논란들, 각 후보들 간에 어떤 신경전이 펼쳐질지, 어떤 공방들이 펼쳐질지 궁금해집니다.